노동법 실무. 성과급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 문제 제기. 어떤 회사가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연봉의 10%를 기준으로 화면에서와 같은 달성률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을 달리하고 있고 목표 달성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달성률이 120%를 크게 초과하면 보상위원회 판단으로 약 50%가량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단협에서 노조가 경영성과급의 최소 지급 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구와 달성률이 120%를 초과할 때의 지급률을 140%면 180%, 160%면 200처럼 명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회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까요? 2. 단체 교섭 대상 관련 법리. 노동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단체 교섭 대상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례나 학설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상의 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노조법상의 규정, 이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 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는 노조법상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단체 교섭의 대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시합제도, 조합비공제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단체 교섭의 절차와 방식, 단체 협약의 체결, 쟁의 행위 개시 절차 등을 말합니다. 한편 단체 교섭의 대상은 의무적 교섭 사항, 임의적 교섭 사항, 위법적 교섭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교섭 사항이란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앞에서 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이에 해당되고 노조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적 교섭 사항이란 단체 교섭에 응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여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항을 말하며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임의적 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적 교섭 사항은 노조의 요구 그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설사, 변비 말고 설사, 죄송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아재 개그가 자꾸 설사,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법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최근 현대자동차 사건에서와 같은 특별 채용이나 두원 전공 사건에서와 같은 부당 경비 원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섭 대상에 관한 법리를 요약하면 근로조건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의무적 교섭 사항에 해당합니다. 3. 성과급이 근로조건, 즉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의 대가란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임금 실태, 지급 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지급 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급 형태의 고정성, 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급 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의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지급 형태를 고려한다는 것은 고정성과 정기성이 있으면 지급 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 결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관계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하면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경영 성과급을 임금, 나아가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는 구체적인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점, 목표 달성률이 80% 미만일 경우 성과급이 아예 지급되지 아니하며 목표 달성률이 12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지급 여부 자체가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이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 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판례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성과금 지급률에 상한은 경영 성과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 점, 성과금 지급률은 회사의 매출 신장률, 공수능률 향상률, 안전활동, 제한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해지며 무쟁의도, 지급 여부 및 지급률 하한선의 조건이 되는데 이들 요소들은 구체적인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피고 회사에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여러 수당들을 꾸준히 인상하여 지급해온 점, 1996년 이전에는 실제 경영 실적이나 파업 여부에 따라 성과금 지급률이 변동되거나 차등 지급되었고 1997년 이후에는 200%의 성과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위 기간 동안 무분규 조건이 달성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최저지급률 보장 약속을 지켰기 때문일 뿐 불황이나 분규 발생 등으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시에도 피고 회사가 일정률의 성과금을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회사 노동조합도 성과금이 임시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고정급으로 지급해 줄 것을 피고 회사에 계속 요구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 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 결론, 검토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되었던 형태의 경영 성과급은 근로조건, 즉 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의무적 단체 교섭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드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교섭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단체 교섭 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의 한 유형인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임의적 교섭 사항을 인정하고 있는 학설 및 판례, 행정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법적 의무가 없어도 노조의 요구에 응하여 단체 교섭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임의적 교섭 사항은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만일 쟁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성과급 요구의 관철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성과급 요구의 관철을 위해 파업을 한다면 그 쟁의 행위는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쟁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